안녕하세요.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최저가 트럭. 네. 좀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할 차량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타고 왔던 더센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까 합니다. 네. 더센 저희가 그 파주였죠. 네.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더센 센터가 있습니다. 뭐 수리나 이런 뭐 판매를 동시에 하는 곳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직 더센만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승차를 직접 타고 왔는데 이 시승차 자체가 또 수동이었고 그래서 또 시동도 꺼먹었었고 오랜만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네. 그때 거기 안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하호 하면서 쟤네들 왜 저러고 있냐. 네, 차량 그랬습니다. 트럭도 아무래도 이제 뭐 한 세미 오토라고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거의 다 이제 오토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원래 더센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 자체는 오토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만들었던 차량이죠. 그래서 수동을 가지고 있었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했던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하지 않고 남아 있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재고 차량이라 해야 되나? 아니요, 근데 예. 그 재고 차량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맨 처음에 생산이 된 초기 모델을 가지고 그렇죠, 와서 초기 모델이었지. 일단은 어쨌든 이 새로운 차들은 직접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 차량을 갖다 두지 않았나. 어쨌든 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더센 같은 경우 뭐 지금 차량이 나온 데도 한 2달 정도 그렇죠.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바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직접 어쨌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파주에 있는 센터 말고도 네. 더센 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아마 시승 차량이 여기저기 많이 뿌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꼭 구매하시기 전에 왜냐면 마이티에 대해서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해보고 싶고 아니면 마이티를 타면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비교해볼 만한 그러자니 뭐 또 이스즈를 가자니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직 도박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차량이 많지가 않고 그렇죠. 대한민국 내에서의 또 반일 감정도 사실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드디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미리 시승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전 자체를 저희가 또 나가서 또 직접 도로 주행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쉽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해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차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커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주간 거리가 좀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폭감, 차 높이 자체가 네. IT보다는 조금 더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좀 유턴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그 부분이 안 돼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든 간에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대형 차들보다는 좁은 길을 좀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그 부분 좀 살짝 아쉬웠다. 예. 근데 뭐 마이티보다도 당연히 캡도 크고 이제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이즈가 크지만 그렇죠. 결국엔 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게 아닌가 또. 수용차 같은 경우에도 한 10mm, 20mm 차이로 굉장히 또 체감이 다르긴 하니까. 왜냐면 이게 진짜 발음이 중요하다고.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소형 뭐 화물차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2.5톤, 3.5톤까지를 이제 보통 소형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네. 1톤 이하는 이제 다 용달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근데 이 소형 화물차 중에서도 이제 대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전까지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게 현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비교 대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캡이 크네. 그러면은 이제 캡이 큰 순간부터는 이 차량이 좀 더 큰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근데 막상 이제 뭐 그 재원상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느낌, 네. 이게 좀 더 저는 크다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진짜 뭐 마이티 중에서 요즘에 나오는 뭐 광폭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상의 것을 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막상 이제 조금 웬만한 마이티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기대가 됐던 거는 이 차량이 나옴으로써 당연히 좀 더센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왜냐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대 자체가 이 소형 시장을 너무나도 꽉 잡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경쟁 차량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현대가 그때쯤 되면 다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도망갈 준비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 차량이 업그레이드라거나 아니면은 액션트처럼 뭔가 확 바뀌어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이티보다는 더센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현대가 한 발짝 더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전기차지 않을까 또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더센이 나오기 전에 그 이거를 소형 시장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현대가 마이티를 잡고 있었고 그 네. 후발주자로 나온 트럭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현대뿐만 아니라 이스즈의 엘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중국의 포토나우마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트럭도 있었고 만트럭도 3.5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트럭들이 사실상 마이티를 잡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현대의 그 국내 경쟁사 중에 하나인 대우가 우리도 소형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고 여기에 우리는 오토 미션을 참가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이티가 그제서야 오토 미션을 넣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그 네. 마이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견고한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함락을 할 수 없었던. 네, 사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선조들의 그 정신들처럼 네. 아무도 함락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있으면 이제 백제가 온 거야. 아, 그렇지. 백제가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눌러야지. 그러면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오토 차량을 적용시키는 걸 보고 좀 충격을 적잖이 먹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했구나. 안 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가격까지 그렇죠. 조금 더 가격까지. 착하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네. 분명히 뭔가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런 선의의 경쟁이 아마 이제 차량을 준비하시는 그렇죠. 차주분들에게 굉장히 또 희소식이 아닐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뭘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값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도 올리는 건 똑같은데 그 가격을 올리는 만큼 성능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쟁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 가격이 오를 거면은 차라리 이제 거기에 또 추가적인 옵션 사항이나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 네. 차주들이 편리한 조건들로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실현되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대가 지금 어쨌든 파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22년에 지금 물량이 모두 다 예약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진짜 이 파비스 전화 네. 주실 때마다 제가 네네. 이제 하는 말인데 이게 아마 이제 그 차주분들께서도 정말 여러 군데를 이제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파비스 네. 차를 어쨌든 구매를 하고 싶으니까 좀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파비스가.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적당하게 잘 나왔고 했는데 근데 지금 아마 이번 달에는 파비스를 절대 받아보실 수가 없지 않나. 특히 네. 신규로 계약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네.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소형에서 이제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땐 네. 거의 이제 판매량 자체 전국 이제 국내 판매량의 80% 이상을 마이티가 잡고 있었을 거고 포터 같은 경우에도 승용차랑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도 월에 판매되는 대수가 5위 이내에 듭니다. 지금 그거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판매 대수를 이제 따져보면은 진짜 이 시장 자체가 거의 한 10,000대 가까이 되거든요. 네, 10,000대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80%라고 했으면은 8,000대 이상. 그렇죠. 을 전부 현대 가져갔었고 이게 시장이 정말 높았을 때는 막 13,000대까지도 간 적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던 그 네. 기준점을 따지고 봤을 때 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차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풀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의 아직까지 수요는 꾸준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가 없었기 때문이지. 아니 경쟁사가 없었고 지금 네. 총수요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총수요는 계속해서 뭐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마이티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진짜 이 마이티 시장 중소형 중소형 네. 시장을 살펴보면은 진짜 거의 한 65% 정도가 이제 개인으로 출고를 하고 있었고 네. 이석거로판 그리고 이제 한 28% 정도가 영업용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군용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저기 그 전쟁 지역 가면은 네. 대한민국의 현대 YT가 미사일을 끌고 그렇지. 예. 중고 차량들. 아마 그거 한 번쯤 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해외 예. 수출용이었죠 거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도색을 해갖고 뭐 그렇게 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해주기 위한 게 대우의 덧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변화가 네.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별 말썽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게 전제 조건에 깔린다. 오늘 더 센 얘기니까 그래도 네. 더 센 얘기만 해야지. 네네, 좋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지. 네. 네. 뭐 더 얘기할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할 얘기는 다 했던 나머지 것 뭐 같고. 영상 보시면 네. 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덧센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견적을 냈던 차량과 오늘 차량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2.5톤이나 3.5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주로 이제 탑차의 그 비중이 좀 높아요. 물론은 이 탑차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특장을 올린다는 기준 하에 윙바디보다는 탑차가 네. 좀 더 많다라고 네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탑차보다 물량이 많은 네. 카고 트럭을 기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 찍었던 내용이랑은 좀 상반되게 네. 수동차에다가 옵션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차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것 말고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들 예를 들어 갖고 그 앞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네. ABN이라고 하죠. 네네. 이거나 아니면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타코베타 네.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옵션 사항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탔던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간거리 3,700 그리고 적재함 길이가 4,450인 차량을 네.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센 4톤 장축 슬리퍼 캡 기준이고요. 당연히 이제 오토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ABM 및 후방 카메라하고 타코메타 요거까지 다 포함을 한 가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더센 4톤 요 금액은 5,630만 원이 기본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사항 두 가지를 첨가했을 때 그 옵션 사항이 100만 원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총 금액 5,730만 원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적재함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제가 원래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개월 수를 60개월이나 48개월로 할까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다른 차량과의 이제 비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69개월로 잡고 금리도 똑같이 일단 3.9%로 잡고 견적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 금액 5,730만 원을 69개월 할부로 3.9% 금리를 적용시켰을 때 월 네. 할부 금액이 92만 8,367원이 됩니다. 92만. 네. 작진 않네요. 만약에 이제 부가세를 반납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84만 3,970원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뭐 큰 톤수의 차량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25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18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좀 작게 느껴지는데 사실 소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막 엄청나게 부담이 안 가는 금액은 아니에요. 아, 엄청나죠,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 기름값 쓰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1톤이나 그다음에 3.5톤 하시는 분들도 월에 100만 원 이상은 쓰시니까 이 금액이 좀 적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네. 괜찮지 않나. 네. 특히 마이티랑 비교했을 때도 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티가 금액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이티가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이것보다 3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더센이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잡는데 네.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차량을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지금 그 유튜브 댓글에서도 제가 이걸 공감을 저번에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같이 제가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공감을 했던 게 이제 그 기어 변속하는 부분은 조금 앞쪽에 있어갖고 그렇죠. 조금 멀게 느껴졌었고 그 외에는 딱히 뭐 나쁘다라고 평가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기어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요. 정말 팔이 좀 뻗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제 그 1단이나 3단 정도 상관없는데 이게 고속으로 5단 정도로 올릴 때는 이제 이게 좀 멀리 이렇게 뻗어야 되는 그렇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좀 애매했던 게 보통 이제 바로 아래에 있어야 정확히 단수의 위치를 얘가 안 보더라도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게 찾기가 쉽지 않은 거야. 맞아 그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맨 처음에 원래 운전석을 타자마자 하는 게 그 기본 차주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네. 거 있잖아요. 다른 차를 타게 되면은 의자부터 조절을 합니다. 네, 페달이나 이런 것들을 딱 위치를 딱 보고 네. 의자부터 조절을 하는데 의자가 가장 앞으로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의자를 밀고 내 편한 대로 앉으니까 이게 네. 멀어. 아, 그렇지. 네. 제가 당겨놨어요, 그거는. 네, 제가 당겼어요. 네. 추가적으로 다시. 밀었다가 다시 당겼어요. 그래서 좀 당황한,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뒤에 공간이 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형을 항상 보다 보니까 중대형은 네, 좁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생각보다 넓었고 그 아래에 사물함 또 있었기 때문에 공간은 참 잘 뺐다라고 또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은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제 한 사람이 충분히 누울 공간이 네. 있었고 거기에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 깔고 할 수도 있었고 평판 시트 깔면은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노부스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노부스보다 물론 조금 작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노부스만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3.5톤으로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더센이 이제 5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장거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가 그 5톤 같은 경우에는 206마력에 해당되니까 좀 더 멀리 가시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아쉬웠던 건 출시가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 디자인은 솔직히 살짝 좀 아쉬웠어요. 네, 뭐 그러니까 무난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아니에요. 특히 저는 이제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건 근데 댓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전 디자인 감각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예. 제가 진짜 디자인 감각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최악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괜찮았거든요. 아니야 근데 마이티가 출시한 지 너무 오래된 차량이고 아, 그것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니 또 엘프랑 비교하자면 엘프는 너무 또 밋밋해. 예.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더센 자체가. 왜냐면은 트럭 자체를 이제 그 막 승용차처럼 진짜 외관을 이렇게 막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 놨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를. 네. 화물차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유리는 평평해. 아 그렇지. 그냥 캡을 다 죄다 씌워야 되니까. 밖에 돼 있는데 네. 요즘 이제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실용성만 따지는데 요즘 차주분들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 욕심도 좀 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디자인 부분도 아쉬운 게 네, 있어. 그게 살짝 좀 아쉬웠다.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아쉬움이 없는 좋은 차량이었다. 네, 사실 사용이 좀 돼봐야 솔직히 되겠지만 이제 뭐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짐 싣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또 저희가 여기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더센 이 차량으로 이 소형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일자리가 저희가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이 영상 전이 오아시스 관련된 맞아요. 일자리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제 현장도 가보고 차주분들 만나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삼성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중대형뿐만 아니라 소형까지도 이제 하는데 그 소형에서는 이제 그 일머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종합적인 또 재밌는 영상으로 더센을 쓸 수 있는 영상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이상 운송 멘트 박병철이었고요. 제아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